안녕하십니까. 4월 7일 드디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일입니다. 오전 11시를 막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의 성격과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는 성범죄로 인해서 서울시장 박원순 자살, 부산시장 오거돈의 사법 처리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고, 따라서 이 보궐선거에는 민주당이 절대로 후보를 낼 수 없는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당헌을 개정해서 후보를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성범죄 정권에 대한 엄중한 심판, 그리고 곁들여서 문재인 표 지난 4년 동안의 실정 실패에 대해서 문 정권 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 인정한 문재인 정권은 내로남불 정권이고 위선 정권이고 무능 정권, 그리고 국가 안보를 정권 유지의 방편으로 악용한 이 정권을 더 이상 존립케 하고 날개를 달아준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 성범죄 정권, 문재인 표 적폐 청산, 그 적폐 위에서 성범죄가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의미는 이와 같이 종국적으로 정권 심판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 주권자인 우리는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투표권이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 행사의 한 방편인데, 이번처럼 어떤 의미에서 국가의 명운, 자유민주 질서 체제가 더 붕괴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 붕괴점에서의 선거에 있어서는 기권을 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국민으로서 주어진 헌법상의 임무를 직무유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에 전원이 투표에 참가할 것을 간곡히 권유해 마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집권당에 의해서, 정권에 의해서, 여당에 의해서 야당에 대한 흑색 선전을 선도하고, 그래야 정책 선거를 실종시킨 것이 정권과 여당이고 여당 후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일찍이 이해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전략의 최고로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약한 고리, 약점을 찾아내 가지고 이것을 크게 헐뜯어 가지고 이걸 유권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참 어이없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여지없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에 대항해 가지고 정권과 여당 후보는 오세훈 심판론을 내걸었어요.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오세훈이가 거짓말쟁이니까 심판해야 된다. 만일 후보끼리의 오세훈 심판, 그렇게 되면 박영선 심판이라고 여기 갖다 붙여가지고 이 선거의 본질을 후보 각자에 대한 심판, 이렇게 되면 어느 쪽이 불리할 것인가? 그럼 박영선 쪽이 불리하지요. 우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쿄 한복판에 국회의원하고 장관하는 10여 년 동안에 아주 고급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이거 토착외고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도쿄에 가서 귀화를 해가 도쿄 시장직에 도전해야 할 사람이 왜 대한민국 서울시장직에 도전하느냐. 이건 박영선의 심판이다. 할 말이 있습니까? 이번 선거의 특징은 이와 같이 정권에 의해서 야권에 대해서 먼지털이식으로 침소봉대하고 흑색성전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친여매체를 총동원해가지고 벌떼처럼 달려들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SNS에 이런 글이 올랐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눈초리가 무섭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핵심 당직자들의 눈초리도 무섭다. 왜 무서우냐? 광기를 느낄 수 있다. 이성을 잃은 것 같다. 그 눈빛에서 광기를 잃은 것 같다. 이건 선거가 아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이겨내야 되겠다. 이건 전쟁이다. 전쟁. 정권 유지를 위한 전쟁이다. 그러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다. 그래서 광기를 느낍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요새는 텔레비전이 색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눈빛이 분명히 보여요. 저도 그런 광기를 느꼈어요. 이게 집권당이 할 수 있는 행태고 보일 수 있는 태도입니까? 너그럽게 해야지, 너그럽게. 너그럽게 해갖고 우리가 정책 실패한 것은 이런 게 있지만
이번에 이렇게 하겠다. 그런 선거를 실종시킨 것, 이 헌정사의 아주 나쁜 사례로 오래도록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막바지에 이르러서 어제까지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되거나 박형준이가 부산시장 되더라도 이건 식물시장이다. 특히 오세훈은 식물시장이 되고 만다. 시의원 110명 중에 민주당이 101명, 그리고 구청장 25명 중에 24명이 민주당.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예산안 1원도 민주당 시의회 통과시킬 수 없고, 지금 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이 어떤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냐. 오세훈이가 시장에 됐을 때 이른바 내곡동 땅 행정 절차에 대한 특별조사위를 지금 구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협박하는 거지요. 오세훈이를 협박하는 게 아니라 국민, 서울 시민을 협박하는 거예요. 이런 협박하는 선거, 넌 당선돼도 소용없다. 그게 지금은 안 된다. 유권자 협박하고, 그리고 후보를 협박하고,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이 헌법체제 아래서 이런 천인공노할 약속을 하고 공약을 하고 국민을 협박하고 하는 일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만일 여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특히 서울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지난 4년 동안 내려온 이 폭주를 더 광폭적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갈 것이고, 천하에 무서운 것이 없듯이 우리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그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된 경제 상황을 보십시오. 국가 부채가 1950조, GDP를 초과하게 되어버렸어요. 그 방역은 지금 말이죠. 이게 백신이 접종률이 어제 현재로 100명당 1.8명, 2명도 되지 않아요. 세계에서 111위, 외우기도 좋아. 111위의 접종률이다. 영국과 이스라엘은 접종률이 각각 반을 넘겼기 때문에 마스크를 지금 벗기 시작했다. 자, 이게 K 방역이라고 그냥 허풍을 떨다가 지금 방역 문제도 이 꼴로 만들고 경제도 이렇게 망가뜨리고, 그리고 앞에 말한 것처럼 4년 동안 적폐는 쌓여 있고, 그런데 이 선거에서 서울시장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면 이게 다 떠내려가듯이 잊어버리게 하고 또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정권을 심판해서, 그래 내년 3월에 정권 교체 교두보를 야권에 놓지 않으면 아니 될 선거입니다.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도 9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 8시까지 반드시 투표에 참가해서 국민 주권을 행사하고, 그리하여 국민이 살아있음을, 민심이 살아있음을 보이는 선거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투표장으로 모두 나아가 주실 것을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